반갑습니다. 네. 참 안녕하신가요라고 여쭈기 어려운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먼저 오늘의 시장 한 줄 평부터 체크해 볼 텐데 이기태 기사께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예, 주말 동안 있었던 트럼프의 협상의 법칙이 나타난 하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트럼프의 협상의 법칙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한다. 내 카드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유리한 자질을 협박을 통해서 차지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이익을 본다라는 것이겠죠. 지금은 무엇보다 협박의 시간이고 이 협박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협상의 시간이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까지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시장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조심스러운 의견 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께서 한 줄 평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관세 전쟁 시작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 악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미 경험이 있죠.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1년 내내 증시가 좀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미국의 10대 교역국 중에서 적자 큰 순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 3개국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에서 6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들도 아마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무역 환경 악화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바이오 그리고 미국형 화장품까지 전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뭐 어쨌든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신현효과도 지난주 금요일에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은 지켜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18년처럼 길 갈지 안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투자 심리가 다시 돌아와야 어쨌든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같은 의견 주셨는데 한민혁 부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다른 의견이실까요? 네,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조정은 좀 불가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매도, 그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좀 오른 상황에서 조정은 불가피하고요. 일단 코스피 2,490포인트 회복 전까지는 약세 흐름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저점 지수대 2,370포인트대까지 조정이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뭐 조선이나 로봇 섹터가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좀 선조정을 나타냈던 기존 주도 업종인 뭐 전력 설비 관련한 업종이나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에서 대장주가 좀 추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매수 전략은 유효하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그래도 기회 요인을 발견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포인트 기억을 하도록 하겠고요. 반종민 소장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예,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 섹터를 확인해 보니까 히토류와 AI 소프트웨어 쪽 중심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따른 지속성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이제 중국 관세 등 관련된 내용들이 확정이 나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히토류나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뭐 협상이 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은 히토류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차익 시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겠고요. AI 소프트웨어 쪽의 경우에는 결국 좀 결이 다른 게 딥시크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경우에는 계속 좀 지속성이 유효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는 중국 관련된 연관된 그 업종의 경우에는 좀 더 단기 지속성이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AI 히토류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이 연속성을 띠게 되는지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이었고요. 잠시 후에 이제 긴급 전화 연결 이후에 시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 조금 더 진단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글로벌 증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단장과 전화 연결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예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충격이 지금 불가피한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그 여파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 뭐 트럼프가 이제 뭐 취임 전부터 관세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사실 60%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번에 70%를 추가 관세 부과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일단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일단 중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미 중국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도 이미 뭐 100% 전기차, 뭐 태양광 50% 이런 식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10%라서 이미 중국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이제 해서 10% 낮춘 것 같고요. 그다음 멕시코, 캐나다는 이제 그 우회 수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우회 수출을 이제 꽤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거를 막으려고 아마 멕시코, 캐나다에 이제 그 관세 25%를 부과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세 나라의 공통점은 이제 중국을 이제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는 목적이 큰 것 같고, 아마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좀 이제 그 저 관련 당국에 이제 지금 관세 그 저 무역 정책 보고서 지금 검토를 요청했잖아요, 트럼프가. 그것도 이제 결과가 이제 그 4월경에 나올 텐데, 그에 따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그 지금 미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뭐 일본, 독일,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 아마 2단계 아마 3단계 아마 그 법정 관세 조치들이 이런 나라들 대상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1차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진출해 있는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도 이제 브리핑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많은 기업이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일단 우리 그 완성차나 어떤 부품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업체들 아마 25% 관세가 부과되면 당장 이제 대미 수출에 좀 타격이 이제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세가 얼마나 지속될까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펜타닐 문제 또는 불법 이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대중 우회 수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관세를 조금 뭐 이제 타협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멕시코나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의 우회 수출 이런 부분 좀 이게 좀 얘기가 좀 될 것 같고, 이제 결국은 관세가 이제 장기화 된다면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뭐 다른 현안들이 이제 해소된다 하더라도 관세가 지속되면 결국 우리 업계로서는 이제 대미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거점을 이제 뭐 이제 미국 쪽으로 조금 더 가져가는 이런 방향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비용 구조도 좀 더 좀 최적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으로 가게 되면 이제 비용이 좀 더 올라갈 거거든요. 멕시코나 캐나다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이제 좀 최적화시킬 건지, 이 공급망도 재편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도 좀 다변화. 결국 이제 미국 외에 다른 시장으로 이제 좀 뭐랄까 관세가 없는 또는 관세가 낮은 이런 국가들로 이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도 좀 구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체크 포인트, 우리가 긴 관점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시황센터 다녀와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후장에도 낙폭은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파마 리서치 정도만의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 테마에서는 에너지주 정도가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상승 테마가 없습니다. 단기 테마는 딥시크와 히토류, 대왕거래가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고, 업종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혼자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희귀금속 히토류 관련주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예고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 신호탄을 쏜 가운데 중국이 보복 준비를 해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의 대중관세 부과 속 미중 무역 분쟁 우려에 히토류 관련주들도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니온이 26%대,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1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의 보고서에 가스 석유 매장 가능성이 큰 14개 유망 구조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동해 석유가스 테마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는데요.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 대왕고래 유망 구조 중 한 곳에 대한 탐사 시추를 시작했고, 올 상반기 중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의 이름은 마기상어로 지어졌고, 석유공사는 정부와 함께 이번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석유가 25%, 흥국석유와 화성밸브도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낙폭이 큰 2차 전지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라 국내 업계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자동차와 2차 전지, IT 대표주 등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IRA 폐기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2차 전지주는 특히나 더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TM 반도체, 에코엔드인, 포스코 퓨처엠이 9%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포스코홀딩스의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컨퍼런스 콜이 개최되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딥시크 테마도 상승률이 높지만 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부각되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 탄소세 도입 가능성의 CCUS, 온실가스 관련주도 일부 상승하고 있지만 관세 전쟁 우려의 대부분의 업종이 파란불을 켜내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향후 이제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택 의사의 의견 체크해 볼 텐데 2월 시작과 동시에, 그러니까 입춘의 시작과 동시에 다시 겨울이 몰아닥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사님,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예,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다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박을 하고 협상을 한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업종, 그리고 미국 정책 수혜가 확실한 업종, 거기다가 성장의 차별화가 되는 업종, 이 업종이 지금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 업종이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K 특산품이라고 해서 뭐 삼양식품이라든가 뭐 일부 품목의 화장품, 미용기기, 미국 수출이 아니라 다른 쪽에 그런 쪽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뜨는 업종이죠. 소프트웨어 업종이 2월 한 달 협박의 기간 동안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미용, 화장품, 전력기구, 결국에는 고환율에 대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출 기업들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조선주도 오늘 사실 시장 대비 좀 잘 버텨주는 그런 섹터고, 바이오도 선별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던지는 힌트들 좀 잘 발견을 하셔야 될 텐데, 정태근 이사께서는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 업종별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사님 체크해 주십시오. 네. 업종별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업종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대형주 업종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을 구분하는 것도 일정 부분 시장이 어느 정도 방어될 때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그 시장을 볼 때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자주 보거든요. 보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코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승 종목수가 207, 하락 종목수가 1454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0%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즉슨 업종보다는 소위 말하는 테마 쪽만 반응을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업종을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무조건 접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시면서 어쨌든 이제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가 좀 비슷하게 나가는 어느 정도 시장의 하락세가, 그러니까 즉 투자 심리가 조금은 그래도 진정세를 보일 때 가서 찾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은 지난 1월달 같은 경우에 조선 대표적인 수혜주였잖아요. 근데 오늘 조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상승한 종목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꺾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업종 구분해서 대응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뭐 오늘 시장 대비 강한 뭐 AI 소프트라든지 히토류라든지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기 대응 정도만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증시 전반적인 어떤 변동성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가능하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시장에 접근할 만한 어떤 그 기회비용은 적어도 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보수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를 어떤 걸로 설정하고 놓고 좀 기다리면 될까요? 이게 관세라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그
1월 31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조 정도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 반대 현상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오늘 제가 종목별 등락형을 말씀드렸는데 네.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수 1,449종목이라 말씀드렸거든요. 적어도 그러면 하락 종목수가 1,000종목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은 지금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요? 예를 들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지금 1,400종목이지만 한 800종목, 700종목? 요 정도까지 좀 그 하락 종목수가 줄어든 현상이 조금만 3, 4거래일 정도 나온다라면 그때 가서는 좀 진정세를 보였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힌트만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갈등 양상이 얼마나 심화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셨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 종목수를 보면 87개만 오르고 840개 종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심리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자, 이 말씀 주셨습니다. 자, 수급 특징주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인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1조 1,000억 원, 오늘은 6천억 원 넘게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까지 매도하면서 시장이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와중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외국인은 두산과 이수페타시스부터 한미반도체를 매수했고요. 기관은 카카오, DB손해보험부터 삼양식품까지 순서대로 순매수 상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특징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과 통신, 또 식품 관련주인 이 경기 방어주들, 즉 약세장에 강한 종목을 담은 거고요. 두 번째는 딥시크의 영향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오늘 이중고에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 이수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핵심 소재인 동박 적층판을 만들어서 연이틀 크게 하락하는 두산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산은 8%대 크게 하락하지만 외국인들이 오전장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반도체 저가 매수에 들어간 모습 특징적입니다. 기관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종목을 담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세 무풍지대인 카카오 가장 많이 담았고요. 특히 카카오는 4일 방한하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카카오의 정신화 대표를 만난다는 단독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또 역시나 관세 영향 안 받는 하이브 담았고요. 경기 방어주 두 종목, 또 오늘 실적 발표한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담았습니다. 지금 카카오는 2.47%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외국인들의 반도체 저가 매수 흐름이 코스닥에서도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윙 현재 9%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4거래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크윙 가장 많이 담았고요. 두 자릿수대 급등하는 PSK홀딩스, 그리고 5%대 하락하면서 이틀째 약세인 HPSP도 담았습니다. 또 현재 10%대 급락하는 ISC도 모두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에 들었는데요. 또 펩트론까지 매수 상위에 든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도 살펴보시죠. 기관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하락하는 종목을 담았다면 기관은 오늘 핫한 종목을 담았는데요. 관세에서 자유로운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이스트소프트와 플리토를 매수했고요. 또 역시나 관세 자유로운 엔터주 디어유 담았습니다. 플리토는 전거래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23%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의 두 축을 정리해 보자면 한 축이 관세, 또 한 축이 딥시크 쇼크일 겁니다. 이제 종목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그와 관련된 기업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세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알려진 섹터라고 하면 엔터, 게임 업종일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엔터, 특히 하이브에 오늘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어서 이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도 오히려 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한민혁 부센터장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약간 영향을 덜 받는 엔터 업종이 좀 상승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한 1,470원까지 가면서 환율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엔터 업종 내에서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는 기관 쪽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 대비 그래도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의 완전체가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뿐만 아니라 앨범이나 음원, 전반적 굿즈 등 다양한 IP 판매를 통해서 수익성이 증가하는 올 한 해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뉴진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다소 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공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 그룹 또한 지금 북미 쪽과 남미 쪽에 대한 데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연차 그 아티스트 보다는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데뷔에 집중이 된다면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이브 일단 메이저 주체가 오늘 사고 있기 때문에 진단을 먼저 받아봤고요. 테크윙은 외국인의 오늘 순매수 1위 기업입니다. 물론 매수 규모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반중민 소장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 딥시크 이슈가 계속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지금 그 테크윙이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 테크윙 경우에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 딥시크에 따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좀 약해지면은 오히려 지금 테크윙의 경우에 주가가 또 반등할 수 있다는 시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의 이렇게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뭐 낮아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동사가 원래 이제 SK 하이닉스 등의 장비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삼성전자 HBM 그 검사 장비 양산에 대해서 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고객처로서 이제 활로를 개척을 하면서 삼성전자까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매력도가 좀 상당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테크윙의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긍정적으로 불어일으킬 때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그 주가의 흐름들이나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추가 조정은 좀 더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딥시크에 대해서 지금 뭐 다른 쪽에서 조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테크윙에 대해서 반응을 봤을 때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은 신규 접근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만 보고 체크만 해놓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신중론이시네요. 신중하게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유망주 네 분 준비해 주셨는데 어렵게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시장이 힘들 때, 소나기가 내릴 때 대피 구역에 대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이사께서는 게임주, 크래프톤 주목하시네요. 네, 올해도 여전히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의 게임주들이 많이 소외되면서 드디어 이제 시장에 호기가 왔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사가 넘어가는 시즌이고요.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슈팅 서바이벌 게임 중에서 가장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 접속자 수가 40만 대에서 작년 하반기 때 80만으로 늘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실적 개선도가 올해도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12% 정도 매출단에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률은 이에 따라서 43% 정도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이 1.3조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엇보다 AI에 관련돼서 회사가 개발하는 신규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나타날 때쯤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여타 시장의 이슈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매수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조정 시 오히려 그것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크래프톤이었고요. 정태근 이사께서는 셀로맥스 사이언스 준비하셨네요. 어떤 기업이죠? 네, 일단은 주력은
소위 말하는 건기식이고요. 그리고 뭐 플러스로 화장품 이런 것도 약국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내용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을 좀 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크고 하락 종수가 많다는 점은 충분히 앞질문에서 언급을 좀 드렸었고, 그러면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좀 대안이 될 만한 게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무역 이슈,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두 번째는 시장 변동성이 컸을 때 또 신규 상장주가 의외로 또 강세를 보이는 현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좀 찾다 보니까 셀러믹스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 내용은 이제 전체 매출의 90% 건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제품이 팔리게 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좀 강점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국발 무역 이슈 언급을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베트남이란지 홍콩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사실 미국 쪽 무역 이슈와는 좀 한 발짝 물러나 있다는 점도 어찌 보면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조금 이제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 RF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인데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이거를 전에 비슷한 현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차트적인 대응은 RF 시스템즈를 좀 참고하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품 사업도 하네요. 활력 비책 등 좀 여성분들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영양 보충제들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였고 다음은 SM입니다. 확실히 이제 관세 피난처로 엔터 게임주가 많이 거론이 되는 모습입니다. 한민혁 부센터장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SM 같은 경우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제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영업이익은 한 750억 원대에서 올해 영업이익은 한 1,200원 이상의 한 영업이익률이 한 70% 이상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NCT 등 기존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신입 그룹의 좀 데뷔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기존 아티스트보다는 신입 그룹이 얼마만큼 데뷔를 하고 시장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2월 24일 날 여성 걸그룹 하츠가 좀 데뷔를 앞두고 있고 이런 시장 주목으로 인해서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SM의 자회사 드림 메이커 같은 경우는 작년도 공연 주간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SM콘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공연이나 콘서트를 기획을 하면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SM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체크 포인트 살펴봤고요. 이제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이 딥시크의 시사점이라고 하면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기업도 AI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AI 소프트웨어가 지난주 금요일에 강했고 오늘도 시장에서 비교적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반종민 소장께서는 이스트 소프트를 주목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모멘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당분간 좀 더 단기간으로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딥시크에 따른 이슈가 좀 터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MS도 오픈 AI든 지금 조사가 좀 이뤄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또 딥시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동사의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페르소닷 AI에 대한 그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동시에 같이 좀 수혜받을 것도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또 샘 올트먼이 이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지금 AI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심을 둬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